안녕하세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장녀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가족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해 가정을 책임지고 엄마는 사랑으로 남동생과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의 생활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골 친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터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철이라는 강아지가 제게 이상하게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것 같다며 말씀하시던데요. 할머니는 건강하게 계시냐고 물어보시더니 야, 그럼 백숙 준비하러 가야겠는데. 며느리 애들 둘 보내라고 했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보일러 교체 요청을 내리시며 겨울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 상의를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걱정하며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방에 계시도록 말씀하셨죠. 제가 올 가을에 새 발로 교체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 강아지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물놀이 하러 갈래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더워요. 라고 대답했고 할머니는 계곡물도 먹고 시원타 하며 우리를 설득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즐겼고 나중에 할매도 옥수수와 수박을 가져와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물이 맑아 송사리가 헤엄치는 모습이 잘 보였어요. 모르게 송사리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 이를 잡겠다고 열심히 물가를 다니던 제가 있었습니다. 은철아, 이거 봐봐. 물고기가 작지만 송사리를 아주 집중해서 잡았어요. 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뒤를 따라 오던 동생은 사라졌어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동생을 찾을 수 없었고 퍼트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엄마는 여전히 물가에서 참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졸졸하는 소리를 듣고 멀리 보니 동생이 빠져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은철아, 은철아, 엄마, 엄마, 동생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무리하게 소리치며 엄마 쪽을 향했지만 이미 엄마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동생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고 발을 구르며 바라보았지만 엄마는 빠르게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고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동생을 물 밖으로 뺀다고 믿으며 발길에 흔들리던 순간 멀리서 아빠와 할머니가 뛰어와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를 붙들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너도 빠진다. 라며 아빠를 말리던 할머니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아빠를 붙잡으며 구해내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명 튜브를 이용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난 떠올린다. 사람들이 소리친다. 군가 신고했고 한참 뒤에 119 구급차가 왔다. 그 전날 밤 튜브를 이용해 물속에서 엄마와 은철이 데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물가에 누워 있었다.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 시골 병원에 있었다. 은혜야, 깨어나. 엄마를 살려라. 너무 불쌍해. 그 사고로 엄마와 남동생을 잃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은혜는 내 뒤에서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했다. 충격을 받아 말을 못했다. 은혜를 치료해야 했고 서울로 가야 했다. 아빠도 일상생활을 못했다. 할머니도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은혜를 제대로 키워야 한다. 술 마시지 마. 언니야. 언제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야? 언니는 먼저 떠나는 애 에미를 기도해주는 게 좋겠다. 은철이를 구해 들어가. 결국 같이 떠났지만 은혜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빠도 다시 일을 시작했고 나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녔다. 한 아동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선생님, 야솔이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말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야소리를 한 번도 지르지 못했어. 영원히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선생님. 우리 은혜 좀 도와주세요. 실어증은 알고 있지만 환자의 경우 더 가까운 한목 또는 무언증을 말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이해는 하지만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야.
큰 사고나 사건에 대한 후유증으로 꾸준한 재활 노력이 필요할까봐 실어증은 뇌 손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은혜는 심리적 이유로 언어를 못하니 일종의 정신장애야. 정신과 문제이기 때문에 재활치료와 심리치료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불쌍하군. 불쌍한 내 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선생님, 내가 데려가서 병원에 열심히 해줘야겠다. 네, 맞습니다. 바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저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의 1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언어 재활치료와 아동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했고, 그때 나는 나만의 세계에 갇힌 것 같았어요. 심리치료 중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할 때마다 스케치북 전체를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았고, 상담 선생님은 이를 물의 눈물로 해석했습니다. 물을 그린 거라고 대답한 적은 없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과 마음속이 차가운 파란색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밤 잠에서 깨어보니 이불이 축축했고 지쳐 자고 있는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렇게 왜 찾아다녔나? 할머니여, 여기 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 거야? 우리 강아지, 뭐가 미안한 거야? 은혜야? 너 지금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니? 방금 뭐라고 말했지? 1년 반의 침묵을 깬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를 안아 울었어요. 그 순간부터 병원을 다니며 천천히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인 7살에 처음으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애비야,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 다니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로 속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8살, 9살 녀석들은 학교 갈 때까지도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병원에만 다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이 걱정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은혜를 데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느라고 유치원에 다닐 때도 걱정이 컸지만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셨는데 일은 데미지나 도로 등 건설 업무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공사가 시작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말에는 저와 할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생활비는 아빠가 맡아서 했지만 부모로서 나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할머니였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병원 치료를 그만두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교문에 가면 항상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야, 우리 은혜, 학교 잘 마쳤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어요. 응, 할머니, 나 배고파. 집에 가서 밥 먹어요. 할머니는 계란 프라이와 소세지를 해놓으셨어. 그런데 내 친구가 내게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말 했는데 왜 자꾸 할머니한테 오빠를 데리러 와라고 묻는 거야? 엄마는 어디 가셨느냐고 했을 때 그 애가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하기 싫었어.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대답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질문도 있는 법이지. 그럼 그냥 대답 안 하면 되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잖아. 극단적으로 할머니 엄마 같다고 하면 안 돼?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 나에겐 할머니가 엄마처럼 보여? 매일 밥 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씻겨주고 자장가도 부르잖아. 모든 걸 엄마가 하는데. 하지만 우리 집딸은 참으로 어린 앵무새야. 내 초등학교 시절, 특히 저학년 때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했거든.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엄마들이 학교 앞에 있을 때 그 젊은 엄마들 사이에 우리 할머니도 있었어. 가끔씩 아빠 엄마가 둘 다 일해야 하니까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건 일반적이지 않았어. 어떻게 그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 집 가족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야. 나를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엄마들도 많았습니다. 은혜 할머니, 은혜야. 우리 지선이가 은혜랑 같은 반이라고. 은혜가 말은 많이 안 해도 양보도 잘하고 친구들을 배려하는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잘 키우셔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우리 은혜가 그 이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언제 은혜 한번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지선이랑 같은 반인데 집에서 놀고 숙제도 같이 하면 좋죠. 야, 말해줘가 고마워요. 그런 엄마들 덕분에 친구들 집에 놀러가고 같이 숙제도 하며 지내는 것도 나눠 먹고 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학년이 되었을 쯤에 할 일을 스스로 챙겨 할 수 있게 되자 할머니도 조금의 여유가 생기셨다 것 같아요. 은혜야, 은혜. 아침에 학교 가고 나면 할머니가 몇 시간씩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은혜, 학교 끝나고 저녁까지 혼자 있을 수 있나? 할머니, 왜 이래야 해음?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은혜 앞으로 중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려면 또 필요하니까 할매가 아직은 전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우리 은혜가 벌써 학년이나 되어 스스로 할 일도 잘하고 하기야 할매가 마음이 놓인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래. 은혜야, 저녁 전에는 할매가 집에 온다.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좀만 있으면 돼, 알겠지? 먼 지방으로 배치가 되어 거의 집에 오지 못했던 아빠가 3달 만에 그날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오는 날만큼이나 할머니는 고기를 사서 식탁을 정성 들여 차렸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경우는 몇 달에 1~2번뿐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빠는 현장을 마무리하고 충청도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적 현장으로 옮겨지면 자주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에게 혼자 집에서 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은혜는 할머니의 은혜를 잘 이해하며 매달 생활비를 부족하지 않도록 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혜는 곧 중학교에 진학할 것을 감안하여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최소한의 학원 다니면서 스스로 공부 시간을 늘린 후 고등학교 수험을 끝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곳은 얼마나 하는 걸까요? 비싸도 괜찮나요? 맨날 이런 식사하진 않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은혜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니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은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이제 대학생인 우리 은혜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돌봐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동안 아빠는 정말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리한 일이라도 그만두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오직 일뿐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일 하러 갈 건가요? 월급도 적고 지금은 연애해도 될 때니 어머니가 한결 편해졌겠죠. 아빠가 말했습니다. 너는 대학생이 됐다고 너무 밖으로 다니지 말고 할머니 집에서 혼자 적적하지 않게 챙겨주고 알겠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입생 때는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20살이 되자 앞으로 성인이 되니 자유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할 일이 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게 없었습니다. 5살 때 제 말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바라보고 키워주신 할머니가 있어 왔습니다. 대학을 합격했어도 통학하여 할머니와 함께 살았죠. 수업이 없는 날은 할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며 평일에는 새내기 활동이나 단체 미팅 등이 많았지만 집으로 가면 일찍 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요리를 하셨으면 제대로 확인해봐야 했죠. 할머니, 식사하세요. 찌개 끓였는데 한번 봐주세요. 어디 한번 봐야 하지 않을 우리 은혜가 끓인 된장찌개 맛 좀 봐줘. 아, 맛있어. 우리 은혜 할매 닮아서 손맛이 있네. 음식 아주 잘하세요. 맛있어. 다 할머니가 가르친 거야. 뭐. 맛있다니 다행이다. 식기 전에 얼려 드세요. 야, 대학 생활은 어땠어? 할매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거 알지? 중학교 겨우 다녔거든.
집이 많이 어려웠거든. 고등학교 다니는 것은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도 우리 은혜가 고등학교 졸업은 물론 대학생까지 되니까 하하 소원 다이었다 해. 할머니.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어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할머니처럼 고등학교 졸업을 꿈꾸는 할머니들을 위한 학교가 있대. 고등학교 검정 학교인데 통과하면 정말로 고등학교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래. 늦은 나이라도 진짜 공부할 수 있어? 그럼요. 할머니가 좋다고 하면 학교를 알아볼게요. 학교에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볼게요. 할머니는 저의 제일 친한 사람이었고 고등학교 중퇴 후 고시를 목표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할머니에게 받은 과외 수입으로 책가방과 학용품을 샀어요. 집에는 나와 동생 둘이 학생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3년 동안 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고시를 통과하여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며 많이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우리 가족을 돌봐주며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느 날 거실 바닥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할머니와의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할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엄마의 돌보기 없이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를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속상해하셨지만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악랄하지 않아.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할머니는 사랑을 주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도 서서히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신말이 있기 전과 같은 밝은 은혜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할머니는 믿었다. 내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서 너무 무서우고 두렵고 고달플 뿐이었어. 조금 더 신중해져야 했는데 송사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못 보고 미안했다. 왜 그걸 은혜 탓이라 하는 거야? 너는 5살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와 아버지가 잘못했지. 그런 큰일이 일어날 줄 몰랐는데 물놀이를 갈 걸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면 여름에 할머니 집에 무르기 했어야 했는데. 이래 팔려서 그 신세한텐 정신 멀었다. 엄마 대신에 할머니가 가야 됐었는데 왜 나를 안 데려갔을까? 이렇게 어린 너는 왜 할머니가 왜 죄를 지었다고 일찍부터 죽으면 못 살았을 텐데 할머니 덕분에 나 살아있어. 할머니 덕분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가서 회사 다니고 돈 벌면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가자. 에이, 우리 은혜가 할머니를 치유해 줄 거야? 응, 은혜야. 너 아름다운 젊음을 금방 가기로 약속하고 예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응, 연애도 하고 시집도 가야지. 할머니랑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나 결혼 안 해도 돼. 할머니랑 평생 살 거야. 그런 소리 말고 얼굴도 환하고 마음 착한 총각 만나야지. 결혼하고 평안한 가정 꾸리고 그게 할의 소원이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할머니 소원은 맨날 다 나야. 그럼 내 소원도 말해줄게. 내 소원은 할머니가 100살까지 사는 거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100살 아이고 징그럽다. 그만 오래 살아가 뭐하니? 그자. 늙으면 가는 게 돕는 거다. 그래야 내 아빠나 우리 은혜 고생 안 시키지.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열심히 소원 빌 거니까. 할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야. 힘든 취준생 시기를 이겨내고 회사에 취직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몇 번의 짧은 연애를 경험했지만 그게 다 인연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았던 것은 할머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되면 혼자 남을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새 30을 훌쩍 넘겼죠. 30을 넘기자 아빠도 할머니도 초조한 마음이 들었는지 누구 만나는 사람 없냐며 저를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동료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큰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한 직장에서 오래 계셨네요.
네, 이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30이 넘어서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 지사의 발령을 받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나가다 보니 한국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성격의 남자이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정서적 측면에서 너무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아주 좋아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나 가치관이 잘 맞아서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난 지 2년이 넘었을 때 그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고 할머니와 아빠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아빠는 그때도 지방에 있어서 전화로 소식을 전해야 했지요.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었는지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유롭고 넉넉한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어서 걱정했지만 예비 시부모님과 신랑의 가족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시간 내어 상견례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빠가 물어봤더라고요. 양떼를 맞춰둔 채 서울로 올라갈게요. 상견례 전에 할머님께 예비 신랑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빠한테는 따로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 저녁될지도 몰라요. 함께 한 끼를 먹게 된다면 예비 신랑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가 매우 기쁘셨어요. 정말 착한 청년 같아서 마음이 넓고 외국에서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음식을 가려 할까 걱정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예의 바르고 좋은 분이셔서 안심돼요. 할머니가 상견례 때 아빠와 함께 오셔야 한다는데 예비 신랑에게 할머니와 아빠와 간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무슨 옷을 입으셔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만 한복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걸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운 한복을 챙겨드릴게요. 전날 아빠가 오신다 해서 아빠가 모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조금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은혜가 드디어 시집을 가네요. 할머니는 한 소녀 딸밖에 없어서 보고 싶어 하셨어요. 고마울 정도로 기다렸죠.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다 보니 상견례 날이 다가와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나가 예약을 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이미 출발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빠는 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한복은 잘 입으셨나요? 아, 그러다가 상견례 식당 입구에서 멀리서 아빠가 뛰어오는 걸 보았어요. 긴장한 듯이 기침을 한 다음 허리를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는 나오기 전에 할머니와 이미 상의를 했는데 오늘은 나만 나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대충 들어도 돈을 벌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마누라라며 시어머니도 연세가 꽤 들었고 요즘 도제 부담 없이 허수에 화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미래. 난 평생 좀 좋고 영양분이 없는 멍청한 회의하면 그럴 자리에 왔는데 게다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사위나 볼 필요가 없잖아. 일단 아빠만 나왔다고 하자 순간 너무 화가 났지요. 사위 때문에 아빠 맞게 않는다고 하자 사지사가를 친 사람이 누구게 여기 먼저 오면 오는 것이 아빠가 아니고 할머니니까 아빠를 향해 손을 찼다 감사해도 어야 마음을 떠났다. 신랑 순순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에서 큰 틀린 발생하면 어떻게 할래요. 요즘은 할머니 없는 부부를 못할 거예요.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다 보니 상견례 날이 다가와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나가 예약을 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이미 출발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빠는 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한복은 잘 입으셨나요? 아, 그러다가 상견례 식당 입구에서 멀리서 아빠가 뛰어오는 걸 보았어요. 긴장한 듯이 기침을 한 다음 허리를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는 나오기 전에 할머니와 이미 상의를 했는데 오늘은 나만 나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보러 갈 거예요. 정말 하고 나라 상의도 없이 할 예 마음대로 뭘 하고 있는지 그때였어요. 예정된 남편과 장인과 나 그리고 나는 너무 놀라서 기절을 일으킬 뻔했다. 어머니 여기서 무슨요 많은 부인이 왔어요.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힐끔 웃으며 손을 흔들다 온 손 그거나 얼매 한다 가진 달랍니다. 차분히 말했다. 그 순간 모두가 매료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최숙자 할머니의 인연은 어느새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 순간은 마치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이어진 듯했습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들으며 감격에 찬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뜻밖의 인연과 연결이 많이 숨어있는 법이죠.
더 이상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저는 사돈어른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초등학교 9학년이었을 때 할머니가 돈을 벌려고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 집안일, 간단한 요리를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일하러 온 집에서 저희 제 일을 도와주러 오신 할머니께서 저를 채용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항상 서글서글하고 인자한 미소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집을 떠나는 것을 싫어했는데 어느 날 급한 모임이 있어 집을 비워야 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민우를 잠시 부탁하고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민우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다행히도 할머니가 집에 계셨고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주셨더니 아들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아들을 혼자 두고 나갔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다행히도 할머니의 빠른 대처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만둬요. 이제 그것을 생각해도 너무 어둡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무리 놀라서 병원에 가는 것을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눈이 떠보니 이미 병원 안에 있었고 집에서 쓰러지는 것까지를 기억하는군요. 할머니께서 빨리 대응하여 제 시간에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 부모님께 들은 적이 있었죠. 할머니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랬죠. 그 일이 매우 오랜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3년 전에 민우라는 청년이 나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군요. 그때는 아이였기 때문에 할머니의 성함을 들었지만 집에 와서 얘기하는 동안에 부모님께서 내 할머니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홍은동에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었었죠. 그 일 이후에 작은 복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꽤 자그마한 것이어서 망설였습니다. 올해 연락을 맺고 싶었는데 남편의 사업 때문에 가족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 도와주시도록 소개했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일이니까요. 민우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아가씨 관련해서는 특별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어보니 집이 홍은동에 있고 할머니의 성함을 듣자 그 순간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 은혜게요. 그 이후 20년 동안 한국에 계셨던 것을 알게 되어 우리도 점점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국을 방문해 만난 여성이 결혼한다는데 그 여성이 최숙자 할머님의 손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인연이죠. 우리가 그때 떠나면서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는데 아이들을 통해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은혜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던 정도였는데 그 사건 이후 30년 동안 따뜻한 음식을 끓여 먹이며 어머니를 대신해서 은을 키웠다는 것에 대해 할머니를 정말 존경합니다. 할머님, 은혜를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인연이란 신기한 것 같아요. 나도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잘 회복한 이야기도 들었고 당시 사모님이 해외로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집을 소개받았던 덕분에 일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은혜가 결혼을 하게 된 청년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그때 그 아이라니 세상에 참 놀라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샹동. 네, 제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출발 전에 제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아침 일찍 외출을 하기로 한 우리 민우가 할머님을 직접 모셔오자고 하여 저희가 할머님께 입으실 한복과 준비물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준비물을 사돈 어르에게 미리 얘기해 드려야 했는데 어쩌다 실수로 바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홍은동에 가서 할머님을 모시고 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움직였는데 집에 도착하니 사돈 어른은 계시지 않았고 할머님만 집에 계셨답니다. 제가 할머님과 민우를 모시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던 것은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 움직이다 보니 불상사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돈 어르만 일찍 집을 나갔다지만 할머님은 집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님이 혼자만 오셨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도와 노력이 보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이 가진 가정 환경과 고난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어린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에 맞춰서 더욱 존중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 속에 우리 할머니의 헌신과 손녀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바르게 교육된 훈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자란 아이와의 출발선은 다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며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고귀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자라면서 자신만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든 마음을 잘 연락하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아가씨를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단지 물질적이고 환경적 차이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다른 점이 있더라도 혹시 할머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혼자 나오고자 했다면 그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헛되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모자란 행동을 한 것을 깊이 뉘우치며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우야, 갑자기 떠나고 나서도 너와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원망할 사람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걸까요? 우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이 있었구나 한탄만 하면서 어머니와 은혜를 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지냈지만 마음만 먹으면 자주 아니 매주 어머니와 은혜 곁에 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 생활비를 벌어오고 있으니 내 책임은 다 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어릴 적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로서 곁을 지켜주고 사랑과 안정을 주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평생을 피해 살았네요. 하돈 댁의 말씀이 다 맞았고 은혜의 말도 맞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혜야. 미안하다. 못난 아버지란 아이가 미안했습니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저 업무 때문에 바쁘고 피곤해 저와 할머니에게 자주 오지 못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옛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죄책감과 분노로 인해 평생을 아무런 정착 없이 살아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런 사실을 깨달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두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할머니는 눈물로 응답했습니다. 이런 가족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대견하다 생각해 주신 시댁을 만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엄마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화촉을 밝혔습니다. 저는 아빠의 팔을 껴안고 입증을 했어요. 주석에 앉으신 할머니는 행복해하셨어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을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눈물 참으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우리 신혼집은 할머니 집 중간쯤에 있어요. 주말에는 남편이랑 혹은 혼자 할머니를 자주 찾았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우야, 손녀가 왔나? 김서방도 왔나? 물 주고 계셨어요. 요즘은 물 주는 게 내 즐거움이라며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밥을 먹으려고 안 먹고 왔다가 할머니가 맛있는 걸 해줄게 해서 다 먹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나란히 누웠을 때 할머니의 주름 잡아봤는데 정말 연로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한 번 놓친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단 걸 알아요. 할머니가 꼭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소망했던 그 말을 기억해. 내가 그 소망을 너무나 오래 부탁했어. 아직도 내 소망은 그거야. 은혜야, 할매야, 언젠가 하늘에 가면 은철이와 우리 며느리를 만날 거고 거기서 행복하게 지낼 거야. 은철이가 얼마나 어릴 때 떠났는지 할매가 잊지 않을까? 그래도 내 손주는 이젠 둘이야. 우리 은혜랑 은철이 둘 다 나의 손주야. 이 땅에서는 은혜랑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은철이에게 헌신할 차례야. 할매, 그렇게 살아. 내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해. 1000번을 말해도 모자라는데 고마워요. 난 이 세상에서 할머니의 손녀딸로 태어난 건 부족함이 없어.
다음 생이 있다면 또 한 번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우리녀가 언제까지 하나요? 새끼를 낳을 텐가? 내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할머니는 평안히 눈 감으셨어. 아빠와 남편이 할머니를 돌보며 어여가 서 있었어요. 100살까지 살라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젊은 표정으로 떠난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 할머니 말대로 먼저 간 엄마와 남동생을 만날 거라 믿으면서 할머니를 보내요. 요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